열은 언제나 더운 데서 찬 데로 흘러갑니다. 열을 얻을 때는 따뜻한 느낌을 받고 열을 빼앗길 때는 차가운 느낌을 받습니다. 만약 어느 날 규칙이 깨져 차가운 데서 뜨거운 데로 열이 이동하면 어떻게 될까요? 차가운 물체에서는 자꾸 열이 없어지고 뜨거운 물체는 계속 열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럼 차가운 건 엄청나게 차가워지고 뜨거운 건 너무 뜨거워 만질 수도 없게 됩니다. 다행히 열은 항상 뜨거운 데서 차가운 데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주위보다 차가운 물체는 주변에서 열이 이동해 와서 조금씩 온도가 올라가고 뜨거운 물체는 주위로 열을 내보내면서 조금씩 온도가 내려갑니다. 서로 온도가 같아질 때까지 계속 열이 이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온도와 열, 비열, 그리고 열 팽창에 대해 학습하겠습니다. 이번 학습을 마무리하고 나면 온도와 열에 대해 설명할 수 있으며 비열과 열 팽창에 대해 설명할 수 있습니다. 먼저 온도와 상변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온도란 물체의 차갑고 뜨거운 정도를 숫자로 나타낸 것을 의미합니다. 섭씨 온도는 물이 어는 온도를 0도씨, 물이 끓는 온도를 섭씨 100도씨로 하고 그 사이를 100등분한 온도이며 단위로는 섭씨 온도씨를 사용합니다. 화씨 온도는 물이 어는 온도를 화씨 32도 F, 물이 끓는 온도를 화씨 180도 F로 하고 그 사이를 180등분한 온도이며 단위로는 도 F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절대 온도는 물질을 이루는 분자들의 운동이 활발한 정도를 나타낸 온도이며 단위로는 켈빈을 사용합니다. 이번에는 상변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화면의 그래프는 영하 30도씨의 얼음 1g을 증기로 변화시킬 때 온도와 공급 에너지와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A 구간에서는 얼음의 온도가 영하 30도씨에서 0도씨로 변하고 B 구간은 얼음이 0도씨에 도달하면 이 온도에서 얼음이 모두 녹을 때까지 에너지가 더해지더라도 얼음, 물의 혼합물이 함께 존재합니다. 그리고 C 구간인 0도씨와 섭씨 100도씨 사이에서는 별 특별한 것이 없이 상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물에 더해진 에너지는 물의 온도를 상승시키는 데 사용됩니다. D 구간에서는 섭씨 100도씨에서 물이 수증기로 변하는 상변화가 일어납니다. B 구간과 마찬가지로 열 에너지가 더해지더라도 물이 모두 증기로 변할 때까지 물, 증기가 함께 존재합니다. 마지막으로 E 구간은 A와 C 구간처럼 곡선에서는 상변화가 없이 수증기에 열이 더해집니다. 따라서 공급된 모든 에너지는 증기의 온도를 올리는 데 사용됩니다. 다음은 열입니다. 열은 온도가 높은 물체에서 온도가 낮은 물체로 이동하는 에너지를 말합니다. 열의 일당량은 줄이 정밀한 실험을 통하여 물을 섭씨 14.5도씨에서 섭씨 15.5도씨로 올릴 때 4.186줄의 역학적 에너지는 1g의 물을 섭씨 1도씨 올릴 수 있습니다. 이때 비례 상수가 4.186줄 퍼 g도씨이며 결과적으로 1칼로리는 4.186줄입니다. 다음은 온도, 열, 분자 운동입니다. 분자 운동이란 물질을 이루는 분자들의 움직임을 이야기하는데 온도가 높을수록 분자 운동이 활발합니다. 이번에는 열 평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열 평형은
온도가 다른 두 물체를 접촉시켰을 때 온도가 높은 물체에서 온도가 낮은 물체로 열이 이동하여 두 물체의 온도가 같아진 상태이며 열 평형에 도달이 되면 온도는 더 이상 변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온도가 높은 물체가 잃은 열의 양은 온도가 낮은 물체가 얻은 열의 양과 같습니다. 우리 생활과 관련된 열 평형의 예를 살펴볼까요? 온도계로 체온을 측정하는 것은 몸과 온도계의 구부가 열 평형이 되며 찬물에 음료수를 보관하는 것은 음료수에서 찬물로 열 이동이 되고 음료수와 물이 열 평형이 됨으로써 시원하게 음료수를 보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냉장고에 음식을 보관하는 것도 음식에서 냉장고 속 공기로 열 이동이 되고 음식과 냉장고 속 공기가 열 평형이 되면서 시원하게 음식을 보관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열의 이동 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도는 열을 받아 활발해진 분자가 인접한 다른 분자와 충돌하여 열을 전달하는 현상이며 주로 고체에서 열이 이동하는 방법으로 물질이 직접 이동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금속 냄비의 한 부분을 가열하면 냄비 전체가 뜨거워집니다. 뜨거운 국에 숟가락을 넣어두면 숟가락 전체가 뜨거워지죠. 이 전도 현상의 특징은 물질마다 열이 전도되는 정도가 다르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특징이 금속 프라이팬의 손잡이를 플라스틱으로 만드는 이유인 것이지요. 물체 내에서 열이 쉽게 흐르는 것은 많은 변화를 가져옵니다. 열이 잘 전달되지 않는 물질을 열부도체라고 하는데요. 양털, 스티로폼, 그리고 광섬유 스탠드의 다발은 많은 양의 공기 또는 다른 기체들을 품고 있어 좋은 부도체들입니다. 기체 안에서는 원자와 분자들이 서로 계속 접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전도가 적게 일어납니다. 다이아몬드와 철, 구리와 같은 금속들은 열 전도체인데 이들을 통한 열 흐름은 쉽게 일어납니다. 콘크리트, 돌, 나무, 그리고 유리는 열 부도체와 열 전도체의 중간입니다. 원자 혹은 분자들이 없는 진공은 전도가 전혀 일어나지 않습니다. 또한 금속은 좋은 전기 도체이자 좋은 열의 도체입니다. 금속을 이루고 있는 원자의 전자들 중 일부는 금속 내부를 자유롭게 돌아다니는데 이들 전도 전자의 이동에 의해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이 전자들은 또한 금속 물체의 따뜻한 부분에서 차가운 부분으로 내부 에너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대류입니다. 대류는 액체나 기체 상태의 물질이 직접 이동하면서 열을 전달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화면의 그림처럼 액체나 기체가 열을 받아 따뜻해지면 부피가 커지면서 가벼워지므로 위쪽으로 이동하고 반대로 위쪽에서 열을 잃어 차가워진 액체나 기체는 부피가 줄어들어 무거워지므로 아래쪽으로 이동합니다. 이러한 대류 현상의 예로 주전자 아래쪽을 가열하여 물을 끓이면 물이 전체적으로 따뜻해지는 현상과 보일러를 켜면 방 전체가 따뜻해지는 현상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에어컨을 위쪽에 설치하고 난로는 아래쪽에 설치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지구 대기에서의 대류는 구름, 바람, 뇌우, 그리고 다른 기상학적 현상이 주된 원인입니다. 뭉게구름은 따뜻한 공기가 위에 있는 차가운 공기 속으로 올라갈 때 형성됩니다. 해안을 따라 해변 쪽으로 부는 정상풍, 즉 해풍은 대류에 의해 발생합니다. 햇빛은 육지를 바다보다 따뜻하게 하고 따라서 땅 위의 공기는 데워져 위로 올라가는 것이지요. 이것은 육지의 공기 압력을 낮아지게 하고 이로 인해 바다 위에 더 높은 압력은 공기를 내륙 쪽으로 이동하게 합니다. 다음은 복사입니다. 복사는 열이 물질, 즉 매개체의 도움 없이 직접 전달되는 현상입니다. 복사 현상의 예로
태양빛이 우주 공간을 지나 지구로 오고 적외선 치료기나 오븐에서 열이 복사에 의해 전달되는 현상을 들 수 있습니다. 난로나 모닥불 앞에 앉아 있으면 따뜻해지고 사람도 복사 형태로 열을 내보내므로 사람이 많은 곳이 훈훈해지지요. 지구도 복사의 형태로 열을 내보냅니다. 태양, 지구, 여러분의 신체, 책 등 모든 물체는 전자기 복사를 방출하는데요. 복사의 양과 형태는 방사체의 온도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또한 물체가 뜨거울수록 방출하는 전자기 복사가 많아지는데 약 화씨 800도 F 미만의 물체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적외선을 주로 방출합니다. 물체가 더 뜨거워지면 더 많은 적외선과 가시광선을 방출하기 때문에 어두운 곳에서 적열 또는 백열을 볼 수 있습니다. 화씨 10,000도 F의 태양과 같이 뜨거운 물체는 적외선과 가시광선을 더 많이 방출하지만 자외선도 방출합니다. 이 복사와 전도, 대류 세 가지가 조합을 이루면 어떻게 될까요? 대체로 온도가 급상승하는 경우 열 전달의 세 가지 과정이 모두 포함됩니다. 태양은 복사를 통해 지구를 따뜻하게 하고 뜨거운 땅과 닿아 있는 공기는 전도에 의해 온도가 올라가고 팽창합니다. 조건이 맞는다면 뜨거운 공기는 보이지 않는 공기방울이 되어 표면으로부터 공중으로 올라가는데 이것이 바로 대류 현상이고 가열되어 올라가는 이 공기방울들을 상승온난 기류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단열과 폐열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먼저 단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단열은 대류, 전도, 복사에 의한 열의 이동을 막는 것이며 물체의 온도 변화를 줄이는 것을 말합니다. 단열재는 단열을 위해 사용하는 재료로 솜, 스티로폼, 은박지 등이 있습니다. 반면 폐열은 발전소나 자원 회수 시설 등에서 전기 생산 및 쓰레기 소각 등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버려지는 열인데요. 열 병합 발전은 폐열을 이용하거나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고 이때 발생하는 뜨거운 물을 지역 난방에 이용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폐열의 이용은 공장이나 발전소에서 버려지는 에너지를 활용하고 화석 연료의 사용을 줄여 이산화탄소 발생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지구의 온난화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이번에는 비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열량과 비열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열량은 온도가 높은 물체에서 온도가 낮은 물체로 이동한 열의 양이며 단위는 킬로칼로리, 칼로리, 줄을 사용합니다. 이때 1킬로칼로리란 물 1kg의 온도를 섭씨 1도씨 높이는 데 필요한 열량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비열이란 무엇일까요? 비열이란 어떤 물질 1kg의 온도를 섭씨 1도씨 높이는 데 필요한 열량이며 단위는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 도씨, 칼로리 퍼 그램 도씨를 사용합니다. 비열은 물질마다 다른데 이러한 성질이 물질을 구별하는 특성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비열과 질량에 따른 온도 변화의 상관관계에 대해 알아볼까요? 물체에 가한 열량은 비열, 질량, 온도 변화의 곱으로 구할 수 있고 수학적으로는 화면과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화면의 그림은 질량이 다른 같은 물질에 같은 열량을 가할 때 질량이 클수록 온도 변화가 작다는 것을 보여주고 비열이 다를 때 질량이 같은 다른 물질에 같은 열량을 가한다면 비열이 클수록 온도 변화가 작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비열은 우리 생활 속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요. 먼저 흙으로 만든 뚝배기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비열과 질량이 알루미늄 냄비보다 커서 음식이 빨리 식지는 않지만 물을 끓일 때는 알루미늄 냄비가 훨씬 빨리 끓습니다. 찜질팩이나 보일러 냉수의 경우 물을 사용하는 것은 물의 비열이 크기 때문에 온도 변화가 작다는 이점이 있기 때문이죠. 비열을 기온과 연관지어 보면 사막의 일교차가 해안 지역의 일교차보다 큰 현상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 현상은 육지의 비열이 바다보다 작기 때문인데, 즉 육지가 빨리 데워지고 빨리 식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해륙풍 바다와 육지의 비열 차이로 낮과 밤에 부는 바람의 방향이 다른데요. 이는 계절풍이 부는 원인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열팽창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열팽창은 물체가 열을 받아 물체의 길이나 부피가 커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열팽창의 원인은 물체가 열을 받으면 물질을 이루고 있는 분자가 더 활발히 움직이고, 이에 따라 분자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면서 물체의 길이나 부피가 커지는 것입니다. 화면의 그림은 고체와 액체의 열팽창의 과정을 보여주는데요. 열팽창의 정도는 기체, 액체, 고체의 순입니다. 액체와 고체는 물질의 종류에 따라 열팽창 정도가 다르고, 물체의 온도가 많이 변하거나 물체의 크기가 클수록 길이와 부피가 많이 변합니다. 이와 관련된 우리 생활 속 고체의 열팽창 사례를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바이메탈을 알아두어야 하는데요. 바이메탈은 열팽창 정도가 다른 두 금속을 붙여놓은 것을 말합니다. 이 바이메탈을 가열하면 열팽창 정도가 큰 금속이 더 많이 팽창하여 열팽창 정도가 작은 금속 쪽으로 휘어지고, 반대로 바이메탈을 냉각시키면 열팽창 정도가 큰 금속이 더 많이 수축하여 열팽창 정도가 큰 금속 쪽으로 휘어집니다. 이러한 바이메탈은 우리 생활에 전기 다리미, 토스터기, 화재 경보기 등으로 사용됩니다. 열팽창으로 발생하는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대비하고 일상생활 중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알아볼까요? 화면의 그림을 보면 열팽창 이음매가 있습니다. 열팽창 이음매는 다리 위의 도로 부분을 분리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 이음매가 없으면 아주 더운 날에는 열팽창에 의하여 도로의 표면이 뒤틀리게 되고, 아주 추운 날에는 수축되어 도로의 표면이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긴 세로 방향의 이음매는 부드러운 물질로 채워져 있는데요. 이로 인해 벽돌의 온도가 변하면 비교적 자유로이 팽창과 수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주방에서 두 개의 그릇이 꽉 끼어 있는 경험 한 번쯤 있으실 텐데요. 포개진 그릇을 뺄 때 안쪽 그릇에는 찬물을 넣고 바깥쪽 그릇은 더운 물에 담그면 그릇이 빠지게 됩니다. 이런 현상과 비슷한 상황으로 꽉 잠겨 있을 때는 유리병 뚜껑 입구에 뜨거운 물을 부으면 됩니다. 금속 뚜껑은 많이 팽창하고 유리병은 적게 팽창하여 차이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우리 생활에서 찾아볼 수 있는 액체의 열팽창과 관련된 사례를 찾아보겠습니다. 온도계의 경우는 온도계 속의 액체가 열을 받으면 부피가 증가해 눈금이 올라갑니다. 이것은 열팽창 정도가 크고 온도에 따라 부피가 일정하게 변하는 알코올이나 수은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음료수 병에 액체를 담을 때는 부피가 증가하기 때문에 공간을 두어 병이 터지는 것을 대비해야 합니다. 또한 주유는 밤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온도가 낮은 밤에는 부피가 줄어들어 같은 부피에 더 많은 질량을 넣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학습한 내용을 떠올리며 간단한 퀴즈를 풀어보겠습니다. 문제를 잘 읽고 정답을 선택해 주세요. 이번 시간에 학습한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열과 우리 생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파동과 빛에 대해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